늘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요죠. 요즘 우리나라 소비자들, 5천만 소비자들은 어디를 가려워하는가? 도대체 가려워하는 곳이 어디인가? 즉 소비자들의 니즈가 뭔가? 소비자들은 어떤 거에 열광하는가?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즉 나는 여성 대상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성 중에서도 30, 40대 주부 대상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요즘 30, 40대 우리 한국의 주부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게 뭐고 어떤 일에 즐거워하고 어떤 일에 귀찮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읽는 연습 이게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일이죠. 그러면서 창업시장은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보관, 대안을 많이 만들 줄 아는 이런 부분 참 중요하고요. 마지막 창업형 인간의 조건은 역시 요즘 비즈니스 트렌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융복합인 것 같습니다. 컨버전스죠. 요즘 디지로그, 디지털 시대일수록 아날로그가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디지로그 같이 요즘 하이브리드, 휘발유든 가스든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하이브리드 개념이라든지 퓨전, 다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창업자는 한 가지 칼라만 갖는 것보다는 저 유연성 있는 자기 칼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나는 과연 컨버전스형 인간인가 이런 부분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이 창업형 인간이라는 테마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창업형 인간으로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형 인간으로 어떻게 변신할까? 창업형 인간으로 어떻게 변신해야 될까? 창업형 인간의 조건과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변신해야 될까요? 이 얘기인데요. 저는 창업형 인간으로 변신하기 위해서는 흔히 창업형 인간에 더 변신하는 부분에서 우리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 중에 하나는 당신이 예전에 성공했던 성공 전력이 오히려 현재 사업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즉 창업형 인간으로 변신하는 첫 번째는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 왕년에 잘 나갔던 얘기 이거를 깡그리 읽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화지 상태, 하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창업시장의 스케치, 그림을 처음 그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창업형 스타일에서 이런 변신하지 않고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다는 얘기를 쭉 말씀드리는 거고 그 첫 번째는 너무나 나는 예전에 잘 나갔는데 이 표정을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예전에 잘 나갔던 것보다 앞으로 진정한 이 삶의 가치, 앞으로 성과 창출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잘 나갔던 전직은 깨끗이 있는 게 오히려 창업시장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창업형, 특히 조직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창업형 스타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조직 생활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빈틈없는 인생, 빈틈없는 칼라 스타일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조직 생활에서 빈틈이 있는 구성원은 좀 띄엄띄엄 판단하게 될 수 있고 사실은 제대로 이 대우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하지만 창업 시장에서는 빈틈이 있는 척하는 연습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빈틈이 있는 척. 왜냐 그러면 창업 시장의 가치 중에서 빈틈이라는 개념은 저는 소비자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나보다 잘난 가게 주인, 나보다 잘나 보이는, 똑똑해 보이는 가게 주인을 그닥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 가게 사장님, 되게 재밌어. 저 사장님, 언제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커피 한 잔 먹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호감으로 다가가려면 오히려 빈틈이 있는 척하는. 그래서 저는 이 빈틈이 있는 척의 첫 번째는 인상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 요즘은 인상을 웃는 인상으로 바꾸면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창업형 인간, 빈틈이 있는 척 이렇게 하려면 인상부터 웃는 인상으로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전에 유명한 브랜드 판매 여직원들의 교육 매뉴얼에 보면 웃는 인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판매 여직원, 특히 백화점 판매 여직원 까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딱 외모만 보더라도 저분은 얼마짜리 고객이시다, 저분은 얼마짜리 고객이시다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웃는 인상은 하루 이틀 연습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심리학에서는 적어도 3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웃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창업시장에서는 그 웃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론 돈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은 사실 연기학원에 등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기학원에 등록하면 끊임없이 미친 척하는 연습을 시킬 수 있고 유연성 있는 칼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저는 칼라부터 사람만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을 만나더라도 먼저 웃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웃는다는 개념은 내가 고개 숙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창업형 인간의 변신 테마 중에 하나는 역시 고개 숙이는 연습 너무 중요합니다 하는 거죠. 다들 창업자들은 요즘 고학력 창업자가 너무 많고요. 사실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학력이 본사 사장님의 학력보다 훨씬 높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다들 똑똑하시고 학습 능력 뛰어나십니다. 때문에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창업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내가 직접 이 웃는 연습을 위해서도 내가 직접 얼굴을 먼저 웃어주는 연습, 먼저 고개 숙이는 연습. 고개 숙인다는 의미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저는 시장에 나가면 시장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선수 창업자를 만나면 나는 먼저 고개 숙여주는, 고개 숙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베푸는 연습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수 창업자들, 요즘 기업 경영에서도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창업자들은 이런 성과 창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만